네, 오늘도 즐거운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마 3명과 아빠 1명이 하는 맘스 시사. 네. 네. 김엄마. 김엄마. 맞아. 아, 지난주에 찰떡입니다. 저보고 김엄마와 엄마 3명이 산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엄마, 오아빠. 저는 약간 그래, 남자로. 아빠기지. 네. 예. 아니, 어떤 집은 남편이 여자고 부인이 남자인 집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저 아크로비스타에 사시는 어떤 분. 네. 남편이 여자다. 네. 맞아요. 전에 그 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빠가 땡땡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부자가 아니라서. 뭐 이런 네. 뭐 아니 뭐 또 사람 이름. 네네네네. 우리 장모님께서 네. 내가 최연순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아. 이런 플래카드를 보내시려다 말았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대선은 12월에 해야지 대선 같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3월에 하려니까 모든 게 다 생경하고 지난 대선은 사실 탄핵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어가지고 네, 소요의 네, 상태였죠. 그 상황이 좀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약간 각성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슈도 생각지 못한 이슈들이 터진 데다가 게다가 대선을 봄에 하니까 지금 연초부터 계속 대선으로 꼭 연말 같은 느낌인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대선이 3월에 한 적도 있었어요. 기억하시지만 3.15 부정선거 있었을 때. 그때는 뭐 정확히는 대통령 선거는 아니고 이제 부통령 선거였죠. 네. 그 태어나기 전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 사람.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아, 그러죠? 네. 아, 그렇구나. 이재명 후보 태어나기도 전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재명 씨 잘 계시죠? 아. 이재명 후보자님. 아니, 그분을 만날 일이 없어요. 아, 예, 그래요? 예. 아니, 뭐 내가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만나? 지금 무슨 일 하시는데요? 김용민 씨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잖아요, 광고. 여기서 하고 있어요. 미담 캐시는 광고잖아요. 예. 근데 지지율을 보니까 잘 하고 계신 지가 지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염려하시는데, 네.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평가하다 보니, 여기가 모자라다, 저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러나 저는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결국 대통령 된다고. 마이너리티 이재명 개정정보판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그냥 김용민 PD님의 워너비 대통령이 되는 바람. 거 아닙니까? 우리 아니.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워너비 바람 정도가 아니라, 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결이 다르죠 지금.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지금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라고 네. 볼 수 있겠지만 네. 잘 보면 아시겠지만 딴 거 보지 말고 이재명 지지율만 보자고요. 다 오차범위 안에서 일직선이요. 일직선이란 말은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지율이. 콘크리트. 뭐 누가 보기엔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성렬이 형 아크로비스타 사시는 네. 17층 사시는 아, 성렬이 17층. 형은 막 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지지율이에요. 그 콘크리트는 몇 프로 됩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윤석열은 콘크리트가 아니죠. 뭐 그냥 널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35에서 40 그 사이. 진짜요? 합니다. 40%까지가 콘크리트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콘크리트 지지율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하게 된다면은 저는 40%를 넘고 42%를 넘으면 매직 넘버를 넘어가는 거라고 보고요. 42%를 넘으면 왜냐하면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간다고 전제해서 봤을 때 근데 또 안철수 후보가 너무 떨어져도 안 돼요. 한 10%는 넘어줘야 이재명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 7% 나온 것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별로 좋지 않은 지표인데 한 10% 넘어주면요. 네. 우리 저 철수 형님이 쓴 선거 비용의 절반은 가져갈 수 있고 또 아울러 15% 아니고 10%입니까? 15%는 전액 보전해주고 10% 10% 넘으면 절반 절반. 해주나 봐요. 50%. 예, 물론 이제 뭐 전액 다 보전한다기보다는 선거를 한번 치러본 사람들은 압니다. 뭐 무슨 단일화한다고 여론조사를 하고 뭐 이런 경우 이건 선거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적으로 쓴 비용만 보전을 받는 거라. 그렇죠. 뭐 무슨 그러니까 포스터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인수한다든지 하더라고요. 뭐 공보물 인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선거 비용에 들어가는 유세차 같은 거 렌탈한다든지 이런 비용 이런 거는 보전을 해주지만 그 선거 운동 비용이 아닌 거는 네. 그분은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비용은 지금 신경 안 누가 쓰시고. 많아요? 안철수 씨. 그렇습니다. 네, 맞죠? 제가 지금 네. 주식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그러니까 돈이 주식이라서 그거 뭐 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래도 뭐. 대선에 나올 때마다 음.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 할만하겠더라고요.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실- 보유 자산은 넣는데 돈 쓰는 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우리 같아요. 김성회 김성회? 소장이 계산을 해봤는데 김성현 대변인님 말씀. 그렇죠. 소장님이 그렇지. 되셨네. 아니 저 성회 형이 이제 네. 계산을 해봤어요. 네. 형이요. 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2살 위야. 아, 진짜요? 그럼 72년생. 누가 잘못된 거야? 둘 중에. 둘 다 잘못됐어요. 2살 위고 김건희 나이야. 우리 성우 형이. 아. 72년생. 네. 서태지. 네. 신정아. 아, 그래서요. 그 성혜영님이. 그래서요. 네. 성우 형이 이제 다른 거 보지 않고 안철수 형이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정치 안 했으면은 40대 나이에 위인전이 나왔어요. 위인전이. 아, 위인이었어, 그렇죠. 위인.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또 교과서에 실렸다고 또 난리 났었잖아요. 예, 전직 위인이야. 우리 철수 형이. 아, 전직 위인이야. 전직. 아, 네. 근데 이 형님이 이제 만약에 정치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정치 밖에 있었으면은 지금도 존경받는 그런 기업이겠지. 굉장한 인플루언서였겠죠. 그래서 아니 정치 나와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뭐 본전도 못 찾고 왜 이러나 봤는데 자꾸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어. 아, 그래요? 성혜영이 계산을 해봤어. 이제 이거 안랩. 굉장히 흥미진진한 안랩. 대목인데? 이제 2012년에 이제 정치 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엄밀히 말하자면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나온 때부터 한번 추산을 해보면은 안랩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10배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정확히는 그럼 주가 모르겠고. 검색을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개망신을 당하고 네. 내 재산이 10배 늘어난다? 저 같으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 개망신을 당해도. 10배 늘어나면 5억쯤 되신, 5천만 원. 네? 죄송합니다. 아유, 지금 제 저 재산은 이분과 그분의 재산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요. 안랩 주식 10배 뛰었으면 근데 할만하네요.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자님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음. 이번에 김건희 씨가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또 네이버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통 영부인들의 절차입니까 그게? 아니요. 그렇지 이렇게 않죠. 프로필 사진 찍고 갑자기 네이버에 인물 등록하는 거 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지금 원래 드러나지 않게 하죠. 김건희 씨가 취할 수 있는 지금 남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뭡니까? 대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기엔 그러니까 너무 이슈에 이슈의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쌩 까면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걸크러쉬 소리 듣고 있고, 뭐 여걸 소리 듣고 있고, 원더우먼 얘기 듣고 지금 고무됐어. 나오려고 해. 왜냐하면 약간 취해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 인기에.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스터가 이렇게 패러디 포스터가 이제 SNS에 돈다는 거는 어쨌든 기획자로서는 어느 정도 명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셀럽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7시간 녹취가 뭐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열린 TV 공감, 김용민 열린 TV, TV 공감이에요. 열린 열린 공감. TV 공감입니다. 좀 정확히 해주세요, 좀. 김용민 TV, 맘스 시사, 기타 등등. 내가 정권 잡으면 그거 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겠다고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내가 당선되면 막 이런 발언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는 게 통하는지. 일단 언론에서 그만큼 보도가 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뉴스에 엄청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찾아서 봐야 할 정도로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이 나간다고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걸크러쉬, 뭔가 이목을 끌고 있는 어떤 좋은 긍정적인 무슨 인플루언서처럼 그렇게 소비하도록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우리 방송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참기노설을 하자면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기 씨가. 가운데 여기 맘스 시사인데. 아니 뭐 여기뿐만 아니라 그냥 전국을 누비면서 막 원더우먼, 막 걸크러쉬 막 박수 받으면서 활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요? 예. 지금 걸크러쉬니 뭐 원더우먼이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여파가 없다기보다는 김건희 그 녹취록으로 인해서 뭐 아무 여파가 없다기보다는 그쪽에서는 저기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블러핑이 맞는 말인가? 블러핑 일종의 약간 허세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일종의 사기.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 왜 그 배구에서 블러킹. 블러킹. 블러핑은 네.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우리 같이 시골만 들어오세요. 몰랐잖아. 진짜.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방어하려고 한 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 앞으로 김건희 녹취록이고 뭐고 터뜨리지 마. 그래봐야 우리만 더욱 좋아져. 그러니까 예전에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문민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네. 검찰 지휘권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려고 그러는데 막 건드릴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그의 영향력은 커져간다. 이러면서 검찰 개혁을 막았던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그 로직으로 지금 말하자면은 김건희 건드리면은 야 너희만 손해야. 이재명 너희만 손해야. 이런 뭔가 프레임을 만들려고 근데 하는 그게 거예요. 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20대들한테. 자, 잘 보십시오. 네. 김용민 말 들어야 돼. 김용민 지난번에 내가 알려준 거 있지 않습니까? 뭐요? 반사체 발광체. 그거 써먹었나?
아, 기억이 안 그거 나요. 써먹으면 최욱이 기가 죽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사체 발광체? 네, 그렇지. 네. 그런 정치 선생님 김용민 씨가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걸 말하겠습니다. 네. 네. 이 여론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물들어 가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대략 뭐 한 열흘 정도라고 좀 보는데, 왜냐? 김용민 막말 파문이 열흘 전에 나와가지고 선거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때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그때가. 20년 전, 10년 아니요, 전. 아, 10년 전. 10년 그럼 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5일로 단축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유튜브도 많이 보고. 아니, 근데 요즘 시민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뉴스를 안 소비하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서는. 뭐 그냥 당장이라도 알 수 있고 관심사니까. 근데 우리 시민들 말이죠. 한 40%, 50%는 엘리베이터를 탄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아, 거기에 거기에 광고판. 이제 연합뉴스 한 줄. 네. 그걸로 뉴스 소비가 전부인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절반은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서서히 물들어 간다고 주변에서 막 밥 먹는데 야, 또 김건희 저 무속 논란 있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 주워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 이거 아닌데 아니 최순실 우리가 몰아냈는데 무속 정권 몰아냈는데 또 무속 정권이 들어선단 말이야. 보십시오. 2주 뒤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 왜? 좀 아니 너무 비웃지 마세요. 아, 나 참. 약간 아니, 뒤에 유시민 앞에서도 이럴 거야? 유시민 앞에서도? 유시민 작가님이 왜요? 아니 네. 유시민 앞에서도 유시민 저 열심히. 이낙연 후보자님 앞에서도. 아, 그래, 그렇구나. 유시민님 앞에서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릅니까? 예. 네. 상대가 누군지 뭐 전혀 신경 안 쓰시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김건희 씨 등판을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걱정할 왜냐하면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공개 활동이 곧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어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프로필 사진 찍어 등록되고. 올리고 이런 네. 얘기들 때문에. 근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오늘 언론 인터뷰를 좀 보면 원희룡 전 지사가 주된 논의는 현재 등장하면 온갖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말려들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봐봐. 예. 이거는 나오면 프레임이 씌워진다라고 읽혀지는 거잖아요. 내용을 그렇죠. 보면 그럼 나오면 좀 시끄럽겠다. 네. 그리고 이걸 막으려면 캠프에서 힘들겠다.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 다음에 김용남 전 의원, 검사 출신이죠. 김용남 전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절한 시기에 대중에게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등판하면서 특히 논란이 됐던 녹취록과 관련해서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해야겠죠. 그러니까 나오는데 부담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김건희 씨가. 근데 네. 봐봐. 그 다른 데 같으면은 그냥 온 캠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당내에 비주류들이 또 나와가지고 막 못하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이 당은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해. 아주 이른바- 점잖게 그쵸. 지금 돌려서 우려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리고 이게 진짜 나오면 여파가 클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미 등판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내용적으로는 등판했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내용적으로 등판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언제 나와도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김건희 씨가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말은 조금 등판한 이재명 후보 배우자는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 후보자가 등판 안 했다고 느낄걸요. 이게 뭔 얘기예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야. 지금 저 하태경이가 줄 잘 서는 정치인으로 유명하거든요. 아, 지금 줄 설 때야 지금. 하태경 의원도 만나본 적 있는데 통편집 됐더라고요. 그분이랑 했던 방송을. 나는 이제 김어준 총수 저 어머니 상났을 때 네. 그때 이제 만났지. 나한테 옛날에 강하게 한번 씹었거든. 예. 나도 강하게 씹었지. 한 번 사는 인생 하태경처럼 살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아, 네. 아니 그런 분은 면전에서 만나면 어떡해요? 반갑게 인사했지. 그럴수록 더 반갑게. 그럼 당연하지. 네. 서로 아무 일 서로- 없었다는 듯이. 그렇지. 진짜? 하연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는군요. 이러면서. 그분이 어때요? 그럼 그쪽도 반갑게 맞이해야지. 거기도 어?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정치인이면 더.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는 이제 방침을 이건 별거 아니다로 이제 그 그렇죠. 무속과 관련된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 당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데 국힘당이요? 지금 네. 그 당에서 김건희한테 아무도 꼼짝도 못합니다. 그럴 것 윤석열도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 당에서 김건희의 눈밖에 난다? 이거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근데 그렇게 정확합니다. 나면 선거를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멋대로 하는 거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재밌을 거야. 내가 이재명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구나. 이거예요. 이제 김건희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2월 한 달 동안 김건희가 벌일 일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 개사과라든지 왕자라든지 네. 나는 김건희하고 유관하다고 봅니다. 유관한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준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아니, 뭐 얘기 나온 김에 다 하겠습니다. 네. 뭔가 오늘 재밌는 게 뭐 많네요. 안 하시려고 했어요? 해보세요. 아니 저 네. 이준석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무슨 정치 성향, 뭐 지향 다 떠나서 일단 젊은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됐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가중치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건 사실 이 사람이 잘 돼야 한다. 네. 대선 승리 빼놓고는 대선 승리 빼놓고는 예, 대선에서 져야지 그 당은. 예. 대선 승리 빼놓고는 이준석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저는 좀 지지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입장인데 아주 고약하게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김건희 때문이겠지 뭐. 그렇지. 이게 지금 내가 단언컨대 네. 보수 특히 그 검찰의 수장으로서 굉장한 어떤 그런 하드 파워를 보였던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한다? 그 당은 완벽한 자기 당이 돼야 돼요. 누가 비판을 하거나 견제를 하거나 이러면은 용서를 못해. 저 구테타를 용서 못하는 그렇지. 사람이죠. 이미 이준석은 2030 피플 파워가 확인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는 대선까지 간다. 네. 그래서 어르고 달래서 이제 간다. 네. 이런 입장이 선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자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또 천방지축 이준석이. 뭐 얘기하겠죠? 나대겠어요. 어필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성상납 그걸 카드를 쥐고 있다. 하나. 그걸 쥐고 흔들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듣기로는 이준석 씨가 굉장히 똥줄이 탄 걸로 알고 있어요. 성상납은 받았대요? 그거 모르지. 그건. 아직 모르는 네, 거야? 그러나 성상납 이런 것도 있거든.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공격의 수단에 완전히 날조된 거면 내가 비웃지. 근데 사실 비스무리한 게 한 1%라도 섞여 있으면은 긴장하죠. 정치인으로 긴장하지. 곤란한 네. 상황들이 그렇지. 생길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성상납권으로 완전히 지금 이준석을 틀어쥐고 있어요. 태도가 자, 바뀌었죠. 그럼 근데 대선에서 만약에 윤석열이 당선된다. 제일 먼저 이거 될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다. 이준석. 이준석 대표다. 네, 얄짤 없어요. 내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확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아, 근데 오늘 등장한 역술인 내용이 전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역술인 또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윤석열 후보를 만났다라고 하는 역술인이 등장을 했는데 내가 검찰총장이 되겠냐를 물었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왜 이렇게 무속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네. 분명히 맞춘 이유가 한 번, 있다. 한두 번 뭔가 답을 맞춘 본 일이 적이 있다 있는 제가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기수가 이제 늦게 사시가 돼가지고 기수가 늦으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그럼 이번엔 거절했다가 다음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물었더니 이 서대원 씨라고 하는 역술인이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이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김건희 씨와 이 역술인이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왕이 될 상인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관심 가는 내용이었었어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지금 만들어준 게 뭐예요? 그동안 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상황에서 윤석열의 이름 석자가 떠오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물어보라고 김건희 씨한테 전화로 들렸다는 거지. 그럼 그 역술인이 뭐라 그랬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알아도 말을 못 한다고 했어요. 아, 뭐야. 아, 이분은 그치. 왜냐면 본인도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만약에 지금까지는 아까 우리 셋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을까? 전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기대치가 없어서. 기대치. 그러니까 이 정도 터져도 이제 뭐 급하니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화요일까지 계속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얘기여서 사람들이 약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유리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랑 저희 남편이 있는데 네 마누라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좀 덜 반영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은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물어본 그래서 거니까. 저는 오늘 나온 내용들이 훨씬 더 약간 뭐랄까요? 관심이 좀 더 집중이 된다고 해야 될까? 지금까지 건진 법서부터 전 이게 더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선거 때는 정말 역술이들이 대목을 맞습니다. 대목을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근데 연초라서 안 그래도 대목인데. 이번에는 역술 무속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선수로 뛰다 보니까 네. 역술 시장이 더욱 부흥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장모 무죄는 왜 나온 겁니까? 장모무죄. 네. 이제 이런 거죠. 장모무죄는 요양병원. 그러니까요. 국가로부터 이제 수급을 받았는데 30억이었나? 23억이 23억. 예, 예. 네. 아, 제가 좀 숫자가 좀 가물가물해서. 예. 23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받았는데 공범들은 다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전부 장모 다. 무죄 근데 여기는 받았냐고요. 이사장이었고 장모는 또 사위가 네. 행정 관련 인사. 담당자고. 근데 요양병원에 인발부가 안 됐다. 아니 근데 관여한 게 면책을 아니다. 받는다는 뭐 종이가 각서를 있잖아요. 받았지. 그러니까 1심에 나왔던 그 증거나 증인들, 증언들 모두 다 그대로 2심으로 갔는데 1심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걸 2심에서는 무조건 다 같은 증거를 가지고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병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같이 각서, 동업자들한테 네. 각서를 썼는데 1심에서는 실제로 진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각서를 왜 받아두었느냐. 이걸 그렇겠다. 받아둔 게 오히려 더 병원의 어떤 이상하다. 운영에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2심 재판부는 이거를 최은순 쪽에서 주장한 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무죄로 뒤집어질 만한 새로운 증거나 증거가 새로운 나타난 정황이 건 나온 아닌데. 것도 아닌데 1심에서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2심에서 무죄를 준 그럼 거죠. 판사만 달라진 겁니까? 그렇죠. 단 한 가지 판사가 달라요. 뭐 저기 우리 사법부가 병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주 진작에 윤석열 지지율과 정경심 교수의 상고심 결과는 맞닿아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은 하여튼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뭐 나옵니까? 정경심 교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오는데 내일 나오면 이제 확정인 만약에 거죠. 상고 기각으로 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야 2심이 오라. 뭔 3심까지 오니? 그냥 2심으로 만족해. 이런 그럼 상고 4년이에요? 기각이 나온다. 그러면 4년형이죠. 네. 징역 그 4년형이고. 표창장 위조요? 그렇죠. 근데 이 표창장 위조의 근거가 됐던 핵심 근거가 됐던 봉양대 봉양대 PC. 네. 이 PC와 관련해서 다른 재판도 있잖아요. 뭐 네. 저기 조국 장관 동생이라든지 이 재판에서는 이 증거 능력이 상실됐어요. 상실됐어. 네, 그래서 그 원칙대로라면은 당연히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 상고가 일부 받아들여져서 최소한 일부 받아들여져서 2심으로 돌려보내는 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와야 정상이죠. 네. 내일 보겠습니다. 만약에 상고 기각으로 야 2심이 옳았어. 뭘 또 3심까지 오니? 이래버리면은 그럼 어떡해요? 이거는 뭐 장모 판결도 그렇고 이거는 사법부가 윤석열한테 줄 섰다라고 보는 그 것이 장고 증명, 정확합니다. 장고 위조 증명은 어떻게 그게 됐습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났지. 근데 너무 현격하게 싸게 끊어줘가지고 2심 가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도 지금 다 국힘당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지금 받고 있는 장모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지금 범법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불법을 이렇게 일삼고 있는 게 다 팩트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왜 계속 이재명 욕설 파문, 대장동 뭐 대장동 주변 사람들 왜 죽냐 막 이런 이슈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윤혜 씨랑 저도 그러니까 무슨 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내용은 뭐 증거 능력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 얘기들은 그냥 욕설 아무 이런 지식이 것들. 없어도 한마디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 그리고 듣는 순간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뭔가 알 것 같고 네.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의 판단을 통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무속보다는 돈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50억 클럽도 지금 다시 소환됐잖아요. 네. 박상도 아들. 네. 아니 이런 것들이 진짜 범죄고 우리가 살면서 50억 만져볼 수는 있습니까? 본 적은 없죠. 진짜 이런 것들이 상대적 박탈감이고 20대 이대남들이 일어나야지 되는 건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침묵을 하고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간이 덜 됐다 뭐 인격적으로 뭐 어쩌다 뭐 인성 논란 이렇게 오가는 게 그건 가정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네, 제가 저, 뭐 혼란스러운 뭐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또 한번 야당을 해야 우리 정치 수준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윤석열이 떨어져야지, 낙선돼야지. 괜찮다잖아요. 이제 앞으로 믿을 수가 40여일 남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분이 등판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쉽지 않은 싸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법부가 여론을 조성하는 판결을 내고 있고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 네거티브와 맞서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해와야 되는 거고 이 언론 지형과 이 어떤 사법부의 지형 또 검찰의 어떤 정치 커넥션 이런 모든 지형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선거가 이번 선거라 이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애가 타고 똥줄이 타는 거죠. 이번 녹취록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가지 더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계속 무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속 논란만큼이나 중요한 건 김건희가 자기를 계속 후보와 동일시하고 자기가 지금 내가라고 하는 비선 실세의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보도가 안 된다거나 이 부분에 계속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무속 논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네. 무속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짚어주셔야 돼요. 이게 대통령 후보한테 권력을 위임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윤석열이 당선됐는데 김건희가 집권한다. 그렇죠. 이게 사실 지난번에 박근혜가 당선됐는데 최순실이 집권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뽑지 않았다 그녀를. 저 대통령 취임 전에 뭐 취임 이후의 일과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하고 그리고 박근혜하고 아마 정호성이었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네. 최순실 말씀, 그 인간의 말을 뭐 굳이 받아 적을 필요까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받아 적기 위해서 나중에 기록해서 숙지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난 거지. 근데 거기서 박근혜가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놔둬 놔두세요. 나또? 그 앞에 놔둬. 놔둬가 있었던 거야.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그 박근혜가 뭔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놔둬놔주세요. 놔둬 놔두세요. 거지. 네, 이랬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판도라 나가가지고 이런 무속신앙에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한마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완전 통편집 됐더라고요. 뭐라 그러셨는데 여기 사세요. 여기 속하지 마. 네. 여기가 저승입니까? 죽은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살아있는 우리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달라. 아니, 저렇게 멋진 말을 했는데? 근데 완전 통편집되고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자들이 제 홈피에 와가지고 막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이재명 지지 커밍아웃 하던지 욕설 논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말하자마자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눈빛이 딱 달라지면서 좀 이제 공격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같이 방송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꼭 다시 그분은 봐야겠다. 근데 그 부분은 다 편집됐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은 여기가 저승이니까 이렇게 정말 촌철살인을 날리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생각났어요? 이건 촌철살인 정도가 아니라 뼈를 때렸는데? 촌철 연쇄살인이에요. 이낙연 후보부터 그래서 악플 지금 엄청 달리고 있어요. 아니 그게 시사평론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광고예요. 그래. 아니 그 악플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 TV가 무섭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유튜브에서 별 말을 다 해도 아무도 악플을 달지 않았는데 그렇지. 굳이 제 홈피를 찾아오는 수고로움도 번거롭지 않으신지 네. 막 이만큼. 근데 어쨌든 너무 답답한 근데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윤혜 씨는 이미 악플에 충분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금방 사람. 까먹는 타입이라 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심지어는 네. 악플이 달려도 네. 남의 홈피에 달린 걸로 알아요, 이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너무 길게 다. 그냥 짧게 뭐 개소리야 이러면 알겠는데 막 10줄씩 다니까 계속 읽으면서 내가 너 집에 잘했다는 가, 뭐 건지 이런 게 아니고 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칭찬은 아닌 거 같고. 칭찬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십니다. 악플 제대로 다세요, 좀. 아이. 감정이 나타났어. 그렇죠. 요약해서 악플도 요약해서 달지 않으면 편집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이 약간 자매처럼 시사평론가에 등극하면 최고 재밌는 그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하여튼 여기가 저승입니까? 그건 통편집됐고. 네, 통편집 됐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김재현 전 의원은 어떤 팩트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다 뻥이라고 그거 믿냐 계속 이렇게만 대응하시니까 제가 너무 갑자기 똑똑해지고 싶은 막 충동이 드는 거야. 나도 신평론가님처럼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막 팩트를 막 반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아무 말도 못 하고 오윤혜 씨.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아니, 오윤혜 씨. 네? 미러링을 하면 됩니다.
미러링. 미러링 김재원이 얘기하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이거 뭐 계속. 아, 그래, 그게 막. 처음부터 잘 안 되지. 그래도 그분이.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돼. 그냥. 아니, 그럴 때는. 아니 야당의 최고위원하고 같은 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거긴 검사 생활이 몇 년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이라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아, 그 얘기 역시 하실 거 검사 그랬어요? 출신이라. 아니 되게 그러니까 답답했습니다. 그 김재원 씨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러링으로 그렇습니까? 가야 돼 미러링으로. 아, 미러링으로? 아니, 그럴 때 그냥 두 글자만 반사를 얘기하세요. 반사 기술을 습득하셔서 그렇지, 반사. 흥분하지 않고 저 양반을 그리고 뭐 흔드시고. 탈모 공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플란트 공약.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김재원 의원님이랑 저랑 가장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게 탈모 공약이다. 네. 뭐 이랬더니 표정이 또 썩어가지고. 임플란트. 우리 다 말은 안 해도 하나씩 임플란트 있지 않느냐. 이랬더니 댓글에 이재명 너 진짜 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쉽지 않습니다. 아, 어쨌든 그래요. 답답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저 장면을 못 봤다. 그러니까 다음에 저게 따라갈까봐요. 통편집이에요. 아, 그래요? 시청률을 생각하면 다 나와야 될 텐데. 다 나와야 되는데 왜 그걸 방송을 안 해주죠? 네, 통편집이 어쨌든 됐고요. 네. 어쨌든 김용민 PD님이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저는 네. 중도니까요. 아, 예. 나를 부르질 않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알려드렸잖아요. 오윤혜 씨가 전화찬스 쓰겠다고. 나에게는 두 명의 뒤에 그림자가 있다. 네. 좌영민, 우민정 이렇게 있으니까 전화해보겠다 나는. 아, 그렇지, 그렇지. 네네. 지금 확인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네, 그래. 아니 그렇게 한번 좀 팀을 짜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저쪽은 김재원하고 저 누가 있지? 이제 다음에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교체로 나오신다고 와, 하시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꼭 봐야 되겠다. 특훈을 받고 나가셔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그분들 특집 하시고 저는 다다음 주나 나갈 텐데 어쨌든 말이 통할지 그 나경원은 걱정됩니다. 좀 주의해야 될 게 네. 나경원은 수틀리면 바로 고소합니다. 고소하니까 아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특훈을 좀 해야 돼요. 아, 그래. 고소를 피해가면서 적당히 매기는.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표정으로 보여줘요. 오윤혜 씨. 아 그래요? 그걸 해맑게 웃으면 아니, 될까요? 표정은 고소할 수 없잖아요. 아, 난 나경원한테 고소당해가지고. 아 그래 여기 거기 아, 네, 그래서 저기 고소당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2012년 초인데 총선 출마 전에 뭐 예전에 이제 그 양반이 서울 중구 국회의원 할 때 중구에 있던 호남, 네, 맞아요. 호남의 그 사무관들 전출을 해버렸어. 다른 구로. 네. 그래서 그때 중구청장은 또 한나라당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낙곰수에 이제 보도를 했더니 그 허위사실 뭐 해서 나를 고발을 했어. 어떻게 됐어요? 그거 내가 이제 검찰에 출두했지. 그때 검찰 출두한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진선미 의원하고 이재정 의원인데 빵빵하셨네.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메시지 관리를 또 김어준 총수가 해준다고 그래서 걸어 들어갔는데 네. 김 총수가 하라고 한 말이 있었어. 뭡니까? 메시지 관리가 뭐예요? 또 이제 나가서 이제 언론 앞에서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용민 찬성으로 얘기하고 아니. 사과하는데 그런 데는 나 하는 거 내가 아니에요? 얘기하면은 아니 사고도 아니야. 나는 좀 언론인이 좋아할 멘트까지 다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때는 뭐 철저하게 메시지 관리를 받던 때여서 관리 받으실 때. 가다가 까먹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비슷해 돌아가서 물어봤지. 시골마로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지.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다 얘기가 됐어요. 아, 그쵸. 딱 들어갔는데 이름 묻는 거 이름을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름을 묻는데 이제 검사가 그건 얘기하셔도 된다. 묵비권 쓰실 거 다 아는데 그 이름하고 주소는 말씀하셔도 말씀하셔도 된다?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얘기까지는 없어야겠죠. 네. 그리고 그래. 가셔서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외모를 칭찬해 주는 거는 네. 해도 괜찮습니다. 아, 여자들이 그래. 나경원 가장- 그거 좋아해.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하여튼 제가 이 국회의원 분들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상대방이 참 곤란한 사람들이 뭐냐면 본인을 칭찬해 주면서 당을 욕하는 거. 그럼 그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윤혜 씨가 오늘 뵈니까 언론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말씀도 잘하시고 얘기가 잘 통할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또 그 제일 좋은 찬사가 뭔지 아세요?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반듯하신 정치인이 왜 그 당에 있습니까? 탈당하시죠. 제가 그런 제가 민주당입니까? 아니 그 당에서 나오라고. 그 당에서 나오라고. 아니 만약에 네. 또 칭찬하시다가 역시 뭐 억대 피부 관리 받으셔서 그러신다 그러면 또 바로 날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네. 피부 관리 받으십니까? 네, 또 피부는 그 얘기는 또 그걸 모르시는구나. 스킵하시고. 전 몰라요. 1억 피부과가 그걸 또 모르시는구나.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김재원 의원이랑 같이 했다고 하니까 다시 보기를 보고 싶었는데 편집돼서 너무 아쉽네요. 네. 김재원은 아주 정말 그 형님은
재밌습니다. 요즘 전략을 좀 짠 것 같아요. 코믹한 느낌으로. 음. 사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공안검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공안검사. 그러니까 그치. 검사 시절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통하던 사람인데 진짜요? 우선 이게 머리숱이 별로 없으신 데다가 음. 본인이 이제 자꾸 나와가지고 농담을 하고 음. 뉴스공장 같은 데 가서도 자꾸 웃으면서 농담하고 그러니까 약간 코믹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렇다고 했더니 저 아는 분이 무서운 사람인데 너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아니 근데 검사 이제 출신인데. 사실은 이제 오윤혜 씨한테는 아마 기가 질렸을 거야. 아 그래요? 기가 질렸을 거야. 저희가 시걸만 연합에 들어오시겠다고 자꾸 유권자 연대 거봐, 연합에 거봐. 그래서 저희는 회원을 받지 않는다고 대놓고 이제 거절. 포섭에 들어가고. 그게 제일 무서워요. 오윤혜 씨 같은 분은. 네, 그럼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배경을 알 수가 없어. 배경을. 이 아니, 양반이 왜냐하면 뭐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정당의 대변인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분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오윤혜 씨 AI 아닙니까? 기술로도 파악이 안 되는. 아, 저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장을 지지하기보다는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서 좀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고 그런 보험하게 생기는 그런 편을 지지할 뿐입니다. 그렇지, 지극히 정말 평범한 상식적인 엄마의 그 마음이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내시는 거고 장모의 판결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열내시는 게 몰랐으면은 아닌가. 맞아 열이 안 날 때 자꾸 들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자꾸 들을 수 있게, 맞아요. 열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무속 얘기를 좀 잘 풀어서.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두 분 중에 어느 분부터 먼저 아니 우리 이제 하시겠어요? 우리 신민정 제가 변호사가 얘기한 해주시는 건 거죠. 결국에는 이 또 근처에 계시는 무속인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맨날 나오는 무정스님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정스님인데 심무정이라서 저랑 이제 본관이 같은 이름이 심무정? 네, 심무정 혹시 오빠 아닙니까? 심민정 오빠, 심무정. 저희 오빠는 아닌 걸로 이런 오빠가 하나 있었으면 제가 좀 잘 불리지 않았을까. 뭐 심무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고 심도사로도 불리시고요. 아. 또 그리고 무속인으로 활동하실 땐 심희리라는 이름을 또 갖고 뭐라고요? 희 기쁠 희자 같은 희자에 리자를 쓰시더라고요. 지금 이 한문까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한자까지는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아주 윤 후보랑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걸로 아는데 먼저 무정스님. 알고 지낸 사람은 누구냐면 일단 이 동부전기 산업의 황 사장이라는 요즘 이분이 잘 등장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40년지기고 아주 강력한 후원자로 알려져 그냥 있는 친구예요? 분입니다. 그렇죠.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무정스님을 알고 지냈고 이분이 이제 무정스님이 강원도에 오면은 이 황 회장이 모시고 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소개시켜 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지난번 녹취록에서 고시 공부 그만하고 이제 일반 직장 찾아야겠다고 했더니 3년만 더 해봐라. 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스님이 바로 이 스님인 것 같아요. 이제 몇 번의 경험이 있는 거야, 지금. 윤석열 씨가 한국은행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직장이 바로 한국은행이야.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검사가 3년만 더 되라고 해라. 했던 분이 바로. 저도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이 심도사라고 불리는 분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멘토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긴 또 그쪽이에요? 그렇죠. 삼부토건 회장님 달력이라고 하는 스케줄표 보면 이분의 성함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일정표에 수차례 등장하기도 하고 이 회장 비서실에서는 이제 심고문이라고 불렀던 등장인물 네, 관계도 그리고 그렇게 많아요, 심힐이라는 이름으로도 적혀 있기도 하고 연락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 조 회장의 연락처에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삼부토건에서 주요 임원들을 승진시키거나 조남욱 회장이 여성 비서를 뽑을 때 조 회장 옆에서 이제 관상 보면서 그리고 건설 현장 같은데 사고 나지 않도록 소장 내려 보낼 때도 이제 얼굴 관상을 보고 OX를 해주는 그런 그래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아유, 그리고 대박이다. 또 조 회장이 챙긴 검사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선물 목록도 공개가 됐던데 그 검사들을 챙길 때 이 양반이 검찰총장감인지 법무부 장관감인지 이런 관상을 통해서 이런 걸 또 봐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무정스님이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도 올라갈 위인의 상이다라고 이 조 회장한테 말하는 걸 맞아요. 들었다는 이 역술인도 그 얘기를 네, 증언이 하셨더라고요.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윤 후보와 매우 가까운 황 회장, 동부전기 산업이라고 하는 이 황 회장이 이 심도사를 윤 후보에게 소개시켜줬고, 네. 그리고 이 총장님이 사법고시에 잘 떨어지니까 이제 잘 쳐보라면서 시험 치는 거 점도 쳐주고 이러면서 봐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이 황 사장과 이 윤 후보와 그리고 조 회장과 이 네 분이 꽤 특별한 사이였던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찬을 함께 하거나 또는 골프 라운딩 같이 했던 기록들, 일정표들이
가족들이 긴밀히 얽혀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분이 윤 후보랑 김건희 씨를 이어준 사람이다라고 이제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게 해줬다. 나이 차이 많이 나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스님이 이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무정 스님. 네. 무정 스님. 무정 스님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는 3번이나 그죠. 그렇죠. 사시, 결혼, 검찰총장 될 때 이렇게. 아니 그 저격 사시 통과하고 검사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또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렇죠. 조언을 해줬다고 그러니 심리 의존이 엄청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인생의 중대소사 모든 거를 다 이분한테 물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번에 맞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완전히 의지를 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선거 캠프에 들어와 있나요, 이 사람이? 아니요, 지금 이분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는 잠적해서 지금 근데 알 수가 와 없다. 있나 와 있지 않은 지금 이 정도 되면 전화 통화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 아니 무슨 꼭 직함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랑 아까 조국 장관이 왕이 그건 된 또 사람, 다른 그건 또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건진법사 이분은 또 또 다른 다른 분이에요. 네, 이분은 여기 제자예요? 와. 이분은 무정스님하고는 또 다른. 또 다른 분이고, 네. 아. 그 이분이 굉장히- 건진법사라는 분은 이제 61년생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무당이셨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충주 일광사의 실질적인 원래 소유주였던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네. 어머님이 보통 이제 무당이신 분들이 절을 소유하는 게 꿈이라고 해요. 그래야 그래요? 이게 뭔가 이 제대로 세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가 있어요. 원래 절을 직접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무당이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종단에 있는 해우 스님, 이 해우 스님이 바로 건진법사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그 열린공감TV와 인터뷰했던 그 스님인데요. 그 스님을 들여서 절을 짓게 하고 이 스님이 나중에 일광조계장이라는 다른 종단을 만들어서 절을 소유하게 하는 과정에서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이 해우 스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이 해우 스님과 이 건진법사가 이 스승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 어머님이 털을 닦아놓으신 데에 그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세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주에서 한 행사가 있었는데 거의 이제 기원제 같은 행사가 있었는데 다들 이제 그 시민들도 잘 되고 행사도 잘 치러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원제에 네. 일광사에다가 이를 위임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산 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더니 아니, 그 사진 보니까 여기 소가 말짱해요. 살아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표정은 살아있었어요. 제가 본 사진. 오마이갓.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자기는 이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뭐 네, 건진법사님을 찾는 영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얼굴을 드러낸 영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행사에 실제로 참여했던 거고 또 이 사무총장으로서 행사에 인사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윤석열 씨가요? 아니요, 아니, 여기 건진법사가? 건진법사라는 분이. 근데 이 건진법사라는 분에게 아주 중요한 친구가 또 한 명 있어요. 이분이 종일이라는 분인데, 종일. 이분은 건진법사님도 자기가 이 무당이라고 했는데 자기 법사이면서 이 무속 이거 관련한 것도 다 본다고 했는데 이분이 신내림을 정식적으로 받았던 게 아니라 이 고등학교 마칠 때쯤에 이 종일이라는 친구한테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내림굿이나 이런 것 없이 친구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신을 받았다라고 그 이제 신을-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그래서 뭐 90년대에는 기치료하고 굿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건진법사라는 분이 과천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경마장에서 아주 유명했던 전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경마장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사채 빚지고 그러면서 이제 빚쟁이들이 쫓아다니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오징어 게임 이정재 씨처럼. 그렇죠. 광화문에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뭐 일양양행 이런 씨름단 기치료사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체육계도 연주를 쌓고 그리고 재벌가에 구태주는 이 사람이 건진법사 네, 건진법사는 건진법사예요? 이렇게 유명세를 재벌가에. 펼쳐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부동산 봐주는 일, 그러니까 땅 여기가 좋다, 이 땅 좋다라고 이렇게 봐주는 직원처럼. 일을 그렇죠. 이 땅 좋다라고 봐주는 일을 했는데 아마 그 부동산 봐주는 일 때문에 최은순 씨와 연이 닿았던 게 아닐까라는 제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이분이 나는 내가 그 소 가죽을 벗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그 종일이라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진법사라는 분과 그 친구라는 분이 이 산 소의 가죽을 벗기는 이 끔찍한 행사를 진행했고 그 당시 행사했던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돼지 머리들을 그냥 하나 정도 기원하는 게 아니라 돼지 머리들을 쭉 늘여놓고 또 산 돼지에 막 삼지창을 꽂고 죽어있는 왜 하는 통째로 거예요? 죽어있는 돼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무슨 이게 무슨 기원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 정말 불교라면 살생을 금지하는. 그쵸. 그리고 참 이게 무속이라고 다 통칭되고 있는데 무속과 미신과 역술이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역술이라고 하는 거는 주역을 공부한 분들, 그래서 그쵸, 옛날에는 그게 한 학문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통계학이나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일종의 빅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무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무당들의 풍속을 무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무당들의 풍속을 다 미신으로 몰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미신은 미혹하다 할 때 그 미혹자인데,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미혹해서 이 무속 신앙이 권력과 야합한다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할 때 그게 미신이 되고 사이비가 될 수 있는데, 무속 신앙 자체를 우리가 다 싸잡아서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샤머니즘. 그렇죠. 우리 뭐 당산나무 같은 거 있고 뭐 그 산신당 같은 거 마을마다 있었고, 근데 그런 어떤 무속 신앙 자체는 원래는 약자들의 한을 풀어준다던가 굿을 하는 그런 것도 사실 뭐 임금들 막 묘도 옮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그렇지. 그 불안하고 약한 거를 고리 삼아 내가 그 사람의 무언가를 뺏으려 할 때, 그러니까 그렇죠. 뭐 돈을 갈취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든지 그렇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미신이다. 그렇죠. 이 무속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위안부, 소녀 위안부 이야기 다룬 영화 중에 귀향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그 네. 보면 마지막 장면이 굿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한 맺힌 그 어린 풀어준다, 소녀들 이런. 한을 풀어준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무속 신앙 가운데 어떤 약자들의 한 맺힘을 풀어준다던가, 또는 이 무속 신앙 자체가 조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신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고, 이게 권력이랑 야합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현혹하는, 이용하고. 그렇죠, 이용당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들이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역술이나 어떤 전통적인 우리 무속신앙과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속신앙의 전통은 어떤 약자들이 한을 풀어준다거나 또는 공동체적인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식의 무속신앙이 아니고요.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더 강하게 유지시킬까, 어떻게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할까 하는 어떤 미신이나 사이비와 같다라는 거죠. 진짜 종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욕망을 뛰어넘어서 더 공동체의 선 또는 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게끔 하는 그런 종교가 뭐 고등 종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속 신앙을 벗어난 종교가 없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도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본뇌를 내려놓게 하는 종교인데,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사실 108번 절을 하면서도 자식 잘 되기를 비는 마음, 계속 뭔가 자기 안녕을 비는 마음이 그쵸. 되게 맞아요. 강하고, 기독교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지금 무속 신앙인가 자기 안녕만을 바라고 자기의 출세만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거기에 무슨 무당한테 내는 것처럼 헌금 내듯이 11조. 그렇게 하는, 네. 사실 기독교도 기독교의 뭐 예수의 죽음은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단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아까 싸웠던 어떤 그런 결과물이기도 한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없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생을 저 죽어서도 나중에 이루려고 천국을 바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개신교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종교들이 자리 잡을 때 무속 신앙과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지만, 이 정도로 이 어떤 고등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또는 불교가 자기 안녕만 빌고 자기의 그렇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종교가 발전한 데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풍속이요. 네.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그렇죠. 다 샤머니즘. 비슷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불교가 들어와도 네. 이슬람교는 제대로 안 들어왔죠. 사실은 소수인데, 기독교가 들어와도 사실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뭐예요? 굉장히 전 진보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모두에게 보편적인 은총이 있다, 이런 가르침인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야, 너 교회 나오면은 네가 차별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래요? 남들은 못 받는 특혜를 넌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하면, 뭐 열심히 봉사하면은, 목사한테 충성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네. 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무소유.
없을 묻자. 없을 내려- 묻자의 내려놓는 정규예요. 거죠. 근데 이 나라 들어와가지고 연등 달면서 뭐 합니까? 소원을 빌잖아요. 돈 많이 넣더라고요. 그렇죠. 꽤 많이 시주하고. 네. 연등에 돈을 넣어요? 연등 하나 그 띄우는데 석가탄신일 네, 때 50만 원. 네, 5만 원 아니, 우리 저 등 하나에? 불교한테 표 받으려고 우리 저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신 김윤옥 권사님 연화심이라는 법명도 받았어요. 왜요? 그래요? 불교한테 저기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연등도 이렇게 돈 왜냐면 내고 불교 살고. 신자가 우리나라 많으니까. 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말이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있고 또 무슨 종교가 많죠? 신천지. 뭐 신천지도 그렇고. 천주교, 이게 뭐. 우리나라는 천주교. 이게 굉장히 샤머니즘이 강한 동네였어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 게 고통스러웠어요. 강대국 삶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탈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짐이고 사는 게 불안 공포야. 그러니까 절대자에 대한 의존이 이 워낙 없이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강한 풍토 속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원이 차별적인 혜택과 어떤 뭐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렸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웃긴 건데 이 샤머니즘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20대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서 지금 특정 후보 가족이 완전히 무속에 찌들어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신내림을 받은 무속 신앙을 가진 분들도 적어도 전 보러 가면 착하게 살아라. 마음을 곱게 써라. 그 기본이죠. 좀 더 윤리적으로 살게끔 해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 이 무속 신앙을 따라가는 이 윤 후보와 그 일당들은 아주 이 무속 신앙만도 못하게 자기 윤리적인 것도 다 배반하고요. 마음을 곱게 쓰기는요.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키게끔 하면서 자기 욕망만을 채우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속이라는 말로도 다 담기지 않는 미신, 사이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모든 종교를 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유 훌륭한 우리 불자들도 계시고 또 그럼요. 교인들도 계시죠. 개신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이상하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맛이 같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훌륭한 불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또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참 그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기복이 좀 있다. 아니 그게 복을 아니라 빈다. 복을 빈다. 기도할 때 복을 기원한다. 기자와 그 왜 복 있잖아 복복자 네. 네. 그 복을 기원하는 그 사상 네. 그것만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러면은 그게 무속하고 뭐가 달라요? 그 무속하고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자기가 뭐 불리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는 거야 대의를 위해서. 그럼요. 예, 이게 바로 고등 종교고 진리인 거예요. 또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 큰 축복과 희망이 있다. 이걸 믿는 게 또 고등 종교고 진리인데 무속은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화를 그냥 면하고 복을 어, 빌고 그렇지. 안 내가 좋은 건 다 잘 나쁜 거야. 안 좋은 건 다 나쁜 거고 내가 기분 나쁜 건 다 나쁜 거고. 이런 거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무속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딱 해놓고 얘기하자고요. 점집에 안 가봤습니까? 저는 아주 자주 갔습니다. 아, 제가 좀 네. 점집 가가지고 돈을 냈는데 네. 야, 너 곧 망할 거야. 너 재수 없을 거야. 너 병 걸릴 거야. 너 가난해질 거야. 이런 얘기 듣습니까? 그렇게 하면 구타라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잘안 되게는 안 해. 근데 정말 친밀하고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의존한다 판단될 때 2월에 정말 안 좋을 일 있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보여. 그때 저 그렇게 구술 한번 해야 보여.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네. 근데 어쩌다 한 번 온 손님한테 점집 와가지고 돈을 냈는데 넌 망할 거야. 야, 네 남자친구 사기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종우 박사라고 이 박사 그 양반도 나름대로 또 점을 좀 보나 봐. 네.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있더라고요. 오창석이가 가가지고 이제 점을 봤는데 이 아는 박사가 사람이 제일 재밌어. 아니 뭐 완전히 이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는 거야. 네. 오창석 근데 그래서 아나운서한테? 오창석이한테 야 창석아 돈을 줘야지. 그 돈 안 주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야 복제를. 무속은 이거야 이거. 무속의 이 핵심이 이건데.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는 없었네요. 아 재미없었어요? 네. 깔깔대고 웃던데. 아, 그래요? 저 아는 분 중에 사주 이쪽에
좀 하이 클래스 계신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날에 다 정해져 있으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건데 뭐 열심히 살아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는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석은 해주지만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대. 그 중에 하나가 적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선을 베푸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고 싶으면 자꾸 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덕을 쌓으라. 덕을 쌓으라고.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자기 운명을 바꾸는 3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게 3가지인데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가 책을 많이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자리를 바꿔주면 자기 운명이 바뀌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적선이라고 하면서 그분도 저한테 사람이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바꿀 수 있대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교라는 걸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가 과연 신뢰할 만한 종교인가를 바라볼 때는 뭘 바라보면 되냐면요. 이 종교가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가. 둘 중에 이 2가지를 비교해 보시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나라는 이기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그 종교들은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나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종교가 이 목사의 설교가 또는 어떤 이 예배가 나의 욕망을 계속 자극하면서 내가 잘 살게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바라보게 하고 나에 대해서만 계속 나와 남을 계속 구분하게 하는 그런 더 나은 가치를 바라보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이 종교는 무속신앙만 못하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와닿네요. 나를 내려놓게 하고 저는 한때 크리스천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무교로 돌아섰는데 정말 그 사람이 힘들 때는 당연히 좀 의존하게 되잖아요. 전 그것도 견디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또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의 정말 삶이 달라지듯이 저는 이 윤석열 후보자와 김건희 씨의 삶을 봤을 때 과연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시간이 꽤 있었는데 그때 저를 돌아봤을 때 제 모습은 완전 욕망과 그리고 그런 굉장히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오면서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 힘들지만 남을 왜 배려해야 되는지 내 아이가 귀하면 남의 아이도 당연히 귀하다는 이런 마음들과 공감 능력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래 애기 낳으면 좋겠지 또는 엄청 힘들겠지 이건 정말 막연한 거고 본인들이 경험해온 그 삶이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과의 공감 이게 교집합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이질감이 생겼어요. 그분이 내가 5, 6년 동안 했었던 시간 강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취하셨고 그리고 구수는 하셨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이제 검찰총장이 되시면서 이 많은 사건들을 또 이렇게 다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엄청난 재산과 부를 축적하셨고 그래서 과연 진짜 요즘에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지금 당장 매일매일 젊은 분들의 도덕사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얼만큼이나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되게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이 무속신앙을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다는 데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법사님이 동쪽으로 머리를 두라 그랬는데 그걸 안 지켰네. 이렇게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게 돼요. 그냥 다 운이 나빴고 재수가 없었고 제대로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해서 자기 성찰하는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회적인 합의나 어떤 윤리적인 가치 같은 걸 훼손해도 별로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냥 그때 그 법사님이 이분은 도를 아시니까 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까짓 거 몇 가지 안 지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온 분들이 지금 비선 권력으로 또는 진짜 권력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한다? 이건 진짜 용납할 수가 없죠. 우리 라윤호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라윤호님 의견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구지? 제가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민정님의 올바른 판단을 이상하게 또 순수 무속을 욕하고 계시네.
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하게 변한 게 아니라 나쁜 무리들이 종교를 얻고 사리사욕을 취하며 사이비로 만드는 것이며 이런 부분은 일제 이후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지요. 더 이상 무속을 싸잡아 욕하진 맙시다. 신민정님과 같은 기독교인데 생각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제가 가짜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파입니다. 사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견해도 있으세요. 예. 네. 저는 갑자기 오윤혜 씨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크로비스타 같은 그런 집에 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꽤 잘 나간 전시기획자이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사는 사실 그해 가장 재산이 많은 검사 1위를 할 정도로 상위 1%인데 이분들이 이런 무속인들과 가까이 하시면 도대체 뭘 피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싶어서 저분들을 가까이 했을까? 목표가 과연 어디였을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사람들만 궁금하네요. 가까이 하면서 더 이상 그 욕망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론 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 분들은 있었습니다만 그 마음밭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였는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토론회 하면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돈이 많다고 내고 다. 투구 자체를 안 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떠들어야지. 근데 그래요?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모든 무속을 또 싸잡아서 순수 무속도 있다고 하시니 제가 순수 무속에 대해서까지 싸잡아서 얘기한 거라면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김건희의 무속은 이거는 진짜 큰일 날 무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가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하겠다? 이런 행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김건희식 무속은 철저히 경계를 해야 하고 아울러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는 일은 막아야겠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있죠. 아, 할 수 그렇죠. 있죠. 정치할 수 있죠. 종교사회가 그러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종교적 주장,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갖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들 벌인다? 예컨대 뭐 영빈관을 옮긴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영빈관,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이제 말로가 불행했기 때문에 영빈관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야 한다. 경회로 쪽으로. 경복궁 경회로 하시죠. 네. 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빈관에 있던 이런 애군들이 다 물에 빠진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 그런 그래요? 주장이 있어, 실제로. 예. 영빈관을 옮기지 말고 마음을 옮겨서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말이 가져요. 있잖아요. 네. 가장 좋은 배우자는 가치관이 같고 취향이 다른 사람을 만나라. 그럼 그 사람이 계속 궁금해진다. 바꿔 얘기하면 가치관이라는 거는 그만큼 바뀌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도. 근데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과연 내가 100억을 가졌으면 200억을 가지고 싶은지 아니면 이 100억을 50억이 되더라도 이 나머지 50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지 이게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한 제일 건. 중요하죠. 네, 근데 이들은 지금 봤더니 100억을 가졌더니 500억을 갖고 싶은 가치관이 만난 것 이라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다 많다고 나쁜 거 아니고 우리도 다 솔직히 다 먹고 살 만큼 벌지 않습니까? 아, 돈이 많으면 좋죠. 이게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인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기억하십니까? 박성진 씨라고 누구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후보자. 포스텍? 포스코? 근데 하여튼 이분의 문제는 이분이 개신교인이고 아, 맞아요. 창조과학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창조과학은 말 그대로 보면 신앙이지. 그걸 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은 네. 지구나이 6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구나이 성경에 있는 6천년은 대로. 어떻게 나왔느냐? 성경을 열심히 읽다 계산해서.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나이가 6천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지금 40억 년 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138억 6,000년 년 전. 전에 이 전체 우주가 구성됐는데 6천년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는 거죠. 아. 과학책으로 봐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그래야만 이 성경이 가치 있다고 믿는 오히려 보면 더 교만한 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과학으로 헤아려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성경의 가르침은 틀림없다. 이렇게 믿는 건 옳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1.1획도 틀림없다. 전부 다 숫자가- 과학적 사실이고 팩트고 진리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거 벌써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예전에 출애굽은 아시지? 출애굽.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은 적어도 이집트 영토는 아니어야 하잖아요. 네. 당시에는 이집트 영토였어. 그럼 뭐가 좀 웃기잖아. 아, 지금의 중동 땅이 이집트의 그 관리하에 있었다. 당시에 그랬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팩트 체크가 됐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들이고 사람이 그 역사 맥락이나 뭐 질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틀리게 기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성경의 가르침이 틀렸냐? 그건 아니지. 가르침의 메시지는 옳다라고 믿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과학적으로 규명 가능한 진실이다 진리다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교회 온 줄 알았어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안 하시고. 네. 아유, 노 아멘. 근데 그때 박성진 씨가 그 청문회 할 때 뭐 무지하게 질타를 당했어요. 네, 맞아요. 당신 유사과학인, 사이비과학인, 창조과학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계속 추궁당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종교를 갖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과학의 영역으로, 통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이거는 진짜 사단이 날 수가 있거든. 그 김건희나 윤석열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희 둘 청와대 가가지고 무속 계속 가까이 할 거야? 국정 운영에 이 무속을 개입시킬 거야?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당연히. 그 뒤에서 하겠지. 그게 그 다짐만 받아서는 안 되지. 그럼요. 명확하게 감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사라고 나라의 스승에서 국사를 만약에 둬가지고 건진법사가 들어와가지고 청와대에서 굿하고 이 꼬라지는 난 못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번에는 꼭 막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제일 좋아하는 빵준서 찹쌀떡. 네, 그렇습니다. 빵준서 떡이 너무 좋아가지고 팥도 그렇지만은 네. 요거를 말이죠. 여기다 만두소를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김치만두 거기 네. 우리 그렇죠. 오정TV 식구들한테 올해 설 선물로 네. 뭐 받고 싶냐고 리스트를 딱 뿌렸어요. 4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 빵준서 찹쌀떡. 우리 맨날 광고하고 먹는데도 야, 여론조사 100%? 맛있으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100%다 진짜. 네. 네. 자, 그래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빵준서 찹쌀떡 46% 할인 이벤트입니다. 요즘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대한민국 11대 제과 명장인 박준서 명장이 직접 만든 견과류가 듬뿍 들어있는 맞아요. 달지 않은 찹쌀떡입니다. 네. 빵준서 찹쌀떡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데 맛있고 건강한데 저렴하기까지 해서 맞아요. 정말 초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겨울이면 찹쌀떡, 메밀묵 뭐 이러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맞아요.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찾기 힘듭니다만은 네. 추운 겨울 빵준서 찹쌀떡과 함께 소확행 추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빵준서 찹쌀떡 한 박스 6개 들어있는 거 12,900원이고요. 네. 세 박스면은 이제 13,000원 해가지고 이게 한 39,000원 돼야 되는데 네. 28,400원. 400원. 네, 대단합니다. 46%.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요. 세 박스 구매가 가장 할인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맛을 보시면은 세 박스 구매가 필수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여기 네. 6개 들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놀라운 맛에 빵준서 찹쌀떡을 46%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김용민닷컴 전 제품은 배송비 빵원입니다. 맛있어요. 이건 그냥 무조건 냉동실에 넣어두고 음. 먹기 전에 한 20분 전에 꺼내놓으면은 완전 말랑말랑. 적당히 쫄깃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또 통 알밤이 통째로 하나 들어있고요. 적당히 쫄깃해야지 너무 늘어나면은 여자분들도 여기 다 묵고 싫거든요. 국내산 찹쌀로 아주 적당히 딱 쫀득쫀득한 정도? 당도도 아주 적당합니다. 재료에 양보가 없어요. 네, 이게 박준서. 약간 찹쌀 차이인 것 같아요. 옛날에 슈퍼에서 파는 이 봉투에 3개 들어있는 찹쌀떡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거는 약간 제 살력비 비슷해요. 물렁물렁해가지고 찹쌀떡인데 얘는 근육 운동선수의 네. 그 탄성도가. 근육처럼 엄청 쫄깃쫄깃해서 이렇게 흐르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약간 떡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먹느라고 말을 못했는데 달지 않아 좋습니다. 맞아요. 적당히 달아가지고. 사실 이만큼 들어가 떡 먹은 있는데도 용만이처럼 말을 못하고 입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빵준서 맞아요. 찹쌀떡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